2016년 4월 29일 금요일, 샌프란시스코의 골든게이트 파크를 하이킹하던 어떤 사람이 길가에 버려진 휴대폰을 발견하였습니다. 확인 결과 그 휴대폰은 요리를 배우고 두 아이의 아버지인 27세의 키스 그린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전날 밤 오후 9시경에 밀브레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를 나섰는데 차와 열쇠, 지갑은 모두 집에 놔둔 채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6개월 전에 오랜 여자친구이자 두 아이의 어머니인 티파니 리와 헤어진 후 어렸을 때부터 알고 지낸 가족의 친구인 안젤라 던의 집에서 방을 얻어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키스는 그날 밤에 티파니와 다시 만나서 4살 비비안과 2살 니아의 양육권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었다고 합니다. 그때 키스가 아파트를 나설 때 검은색 트레이닝 바지와 티셔츠, 운동화를 신고 있었고 원래 계획은 길 건너편에 있는 팬케이크 하우스 레스토랑 주차장에서 티파니와 잠깐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후 9시경에 나간 키스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안젤라가 다음날 아침이 되자마자 경찰에 실종 신고를 접수하였죠. 그리고 그의 휴대폰이 발견된 곳은 팬케이크 하우스에서 약 30분 정도 떨어져 있었는데 그가 살고 있던 안젤라의 집과 정반대 방향이었습니다. 이 미스테리한 실종을 놓고 키스의 가족들은 샌프란시스코 일대에 전단지를 돌리며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단서를 찾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2016년 5월 11일) 키스가 사라진 지 약 2주가 지났을 때 샌프란시스코에서 약 1시간 반 거리에 떨어져 있는 가이저빌의 101번 고속도로 옆 들판에서 한 남성의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소노마 카운티 보안관서에선 약 일주일 만에 치과 기록을 통해 피해자의 신원을 파악하였는데 사람들이 그토록 찾고 있던 키스 그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발견 당시 키스는 양말만 신고 있는 알몸 상태라는 점이었습니다. 게다가 앞니는 부러져 있었고 목을 관통한 총상이 결정적 사인으로 보였습니다. His cell phone was found unattended the next morning in San Francisco's Golden Gate Park. He left his car and his wallet. So that raised some suspicion with us. He was identified through dental records, and as far as it being a homicide, it was evidence that was located on his person. (2016년 5월 13일) 시신이 발견된 지 이틀 후 수사관들은 그날 밤 키스를 만났다는 전 여친인 30살의 티파니 리를 만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녀는 4월 28일에 팬케이크 하우스 주차장에서 키스와 만났으며 약 1시간 동안 대화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얘기를 끝낸 오후 10시경엔 자신의 벤츠 지바겐을 몰고 주차장을 떠났고 키스는 혼자 집으로 돌아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덧붙였습니다. 솔직히 키스가 실종됐다고 한 거 믿지 않았어요. 그냥 사고가 생긴 척하며 어디 숨어서 절 속이려 했다고 생각했죠. (2009년에서 2016년) 키스와 티파니는 2009년에 만나 곧바로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함께 살게 된 곳은 티파니 어머니가 사준 97억짜리 대저택으로서 캘리포니아의 부촌인 힐스버러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둘의 사랑은 빠르게 커졌지만 둘은 완벽하게 다른 삶의 배경을 갖고 있었습니다. 베이징에서 태어난 티파니는 실리콘밸리에서 자랐고 명문 사립학교를 다녔으며 수익성이 매우 높은 가족 부동산 사업에 함께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대학교에서 경영학 석사학위까지 취득했으며 졸업을 하자마자 연봉 1억 4천만 원을 받는 직책으로 가족 부동산 사업을 돕기 시작하였죠. 그녀의 어머니인 리지홍은 1980년대 베이징에서 중국군 소유 건설 회사들과의 합작 투자를 통해 가족의 재산을 축적했습니다. 리지홍은 이렇게 불린 재산을 베이징에 있는 고층 건물 몇 채와 샌프란시스코의 베이 에리어에도 여러 건물을 매입하여 더욱 돈을 불렸죠.
그래서 2016년 당시에 티파니의 가족 재산은 최소 1,400억 원 이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부유한 환경에서 커왔던 티파니와는 다르게 키스 그린은 실리콘밸리의 빈민가인 이스트 팔로알토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은 그가 어렸을 때 이혼하였고 그 후엔 어머니인 콜린과 함께 자랐습니다. 이렇게 힘든 환경에서 자란 키스는 다행스럽게도 운동에 재능이 뛰어나고 밝은 성격으로 사교성도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에선 미식 축구부로 쿼터백으로 활동하였고 많은 인기를 한몸에 받게 됐습니다. 그렇게 미식 축구로 대학에 진학했지만 생각보다 잘 풀리지 않아 중퇴를 하였고 알바를 하며 전전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티파니를 만나서 사귀게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리지용이 연간 5,500만 원의 등록금을 지원해준다며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코든블루 요리학교에 등록시켜 주었습니다. 인생에서 다신 없을 기회를 얻었다고 생각한 키스는 열심히 공부를 하였고 실종되었던 애인 2016년 9월에 졸업할 예정이었습니다. 여기서 리지용이 이렇게 그를 지원해줬던 이유는 딸인 티파니가 그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아이 아빠가 뭣도 없는 사람처럼 보이도록 놔두고 싶지 않아서였습니다. 물론 티파니가 엄마를 졸랐던 영향도 컸죠. 어쨌든 둘은 그 97억짜리 대저택에 살면서 2021년과 2014년에 딸들을 낳았고 유모와 가사 도우미, 정원사들까지 집에 뒀습니다. 그리고 그 집엔 수십억이나 하는 스포츠카 여러 대와 SUV들이 있었고 둘은 6년 넘게 이곳에서 행복한 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2016년 5월 3일) 키스가 실종된 지 4일이 지났을 때 티파니는 힐스버러 경찰국에 그의 실종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실종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땐 자신에게서 더 많은 돈을 뜯어내기 위해 수를 쓴 것이라 의심했지만 나중엔 그가 정말로 위험에 빠진 것일지도 모른다며 걱정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걱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 하나를 제시하였죠. I guess you're missing or something. Like, can you give me a call back? Like, I don't know, it's like drunk. So give me a call back when you're desperate. 티파니는 경찰에게 키스를 찾기 위한 광고판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 문의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에 이메일을 보냈던 날, 키스의 어머니인 콜린에게도 이런 문자를 보내면서 우려를 표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콜린 씨. 키스의 실종이 저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셔서 저와 얘기하고 싶지 않으시겠지만 저도 정말 걱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티파니를 향한 의심을 키워가고 있을 때 경찰도 마찬가지로 그녀에게 주목하고 배경을 계속해서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그녀가 키스의 실종에 관여한 게 사실이라면 어떤 동기가 있었을지를 알아본 것이었죠. 그래서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6개월 전에 둘이 헤어지게 된 이유였습니다. 헤어지기 얼마 전에 키스는 대마초 판매상으로 알려진 자신의 친구인 케이브 바야트가 티파니와 바람을 피고 있다는 것을 알아냈었습니다. 그래서 키스는 그 사실을 티파니에게 따졌고 그러자 그녀는 키스를 집에서 내쫓아버리고 케이브를 들였죠. 하지만 티파니가 키스를 기만한 건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보란 듯 케이브에게 수십억짜리 페라리를 사주고 두 딸이 그를 아빠라고 부르게 하였죠. Her first donut, y'all. My daughter doing her donuts. 이렇게 키스와 대립하는 케이브와의 동거 생활은 순탄하게 흘러갈 리 없었습니다. 이 사실을 엿볼 수 있는 전화통화 하나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통화엔 티파니와 키스, 케이브, 그리고 친구인 제스민이 3자로 참여하였습니다. He wants cop killed and just now hang up saying I'm gonna kill you? That's not cool. Okay, hold on. So Keith said that. So if I ask Keith right now, he's gonna say yes, right? Yes. We'll send you the recording. Okay, hold on. In front of you, I'm asking him. Okay. Yeah. Did you say that you're gonna have Cap killed? Talk to Issa. Okay. But why? Okay, but why? 죽이겠다고 말로써 끝났던 키스와 케이브의 통화에선 온갖 모욕과 협박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건 돈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었죠. 자신이 누리고 있던 꿈만 같은 그 자리를 빼앗아간 건 케이브나 마찬가지였으니까 말이죠. 어쨌든 키스는 자신이 다니고 있던 요리학교를 그만두고 싶지 않았기에 계속해서 티파니에게 학비를 요청하였지만
그저 거절을 당할 뿐이었습니다. 게다가 생활비까지 끊겨버리다 보니 더 이상 그 동네에서 지내기 힘들다고 판단한 그는 오하이오주에 있는 할머니 집으로 이사를 할까도 고민했지만 딸들과 멀어지고 싶지 않았기에 그렇게 할 수도 없었습니다. It sucks. I don't want to leave the kids, but I don't know what to do. I've been so stressed trying to figure this out, and it's been really, really bad. I'm saying to you, we both made mistakes, and that's that. You know, let's just move on. There's nothing I can say right now. It's very easy for you to sit here and say whatever you want to say because your life has not changed at all. The only thing that's different is that you have a new man that you sleep next to at night. That's I'm it. very happy. Aren't you happy that I'm happy? I thought if you care about me, you would think that I'm happy. 이렇게 조사를 이어가던 경찰은 키스가 티파니에게 계속해서 거절을 당하면서 더 이상 연락도 찾아오지도 않겠다는 대가로 합의를 요청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안한 금액은 티파니가 최근에 새로 구매한 BMW 차량과 가구를 구매하기 위한 2,700만원, 그리고 매월 550만원이었습니다. 이 제안을 듣게 된 티파니는 모두 오케이 하였고, 다만 BMW 대신 레인지로버를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키스는 반드시 BMW를 원한다고 주장하며 이 합의는 끝끝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키스가 실종되기 불과 몇 주 전에 주고받은 문자에서 티파니와 케이브가 키스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순간을 찾아냈다고 믿었습니다. 걔가 또 널 돈으로 이용해 먹으려 하네. 정말 교활한 뱀 같은 놈이야. 걔가 원하는 건 돈뿐이야. 아이들 때문이 아니라고. 좋아, 승인할게. (2016년 5월 4일) 시신 발견 일주일 전, 경찰은 실종된 키스를 놓고 수사를 이어가며 티파니를 둘러싼 수상한 정황이 계속해서 발견돼서 그녀를 경찰국으로 소환하였습니다. 그래서 돈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해 물었습니다. Beginning, when we first broke off, he asked each kid $20 million. He asked my mom for each kid, and my mom said, "You're ridiculous." Would you harm Keith? No, I will not harm Keith. Would you have anybody else harm Keith? No, I will not do that. 그리고 경찰은 키스가 실종된 그날 밤에 그의 휴대폰 GPS 기록에 주목하였습니다. 키스가 티파니를 만나러 나갔던 시각은 밤 9시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휴대폰 GPS 기록으로 보면 9시 27분에서 9시 56분 사이엔 팬케이크 하우스, 10시 49분에서 10시 56분에는 티파니의 집인 힐스버로 쪽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여기서 티파니의 최초 진술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녀는 키스를 약 1시간 정도 만난 뒤 자신은 벤츠 지바겐을 타고 떠났고, 키스는 혼자서 집으로 걸어갔겠거니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키스의 휴대폰 GPS가 10시 49분에서 10시 56분에 티파니의 집 쪽인 힐스버로에 기록되어 있다는 건 경찰이 이상하게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해당 GPS 기록에 맞춰 CCTV 영상을 확보하였고, 그 결과 휴대폰이 이동한 경로와 티파니의 지바겐이 이동한 경로는 동일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죠. 쉽게 말하자면 휴대폰 혹은 휴대폰을 갖고 있는 키스가 그녀의 지바겐을 타고 함께 이동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형사들은 이 부분을 까놓고 물어봤습니다. He was in the car with you, Tiffany. Because it's following your same path. He was. So He was not in the car with me. So how did his phone stay in your car without him? That's why I'm like, when you're telling me, I'm hearing it for the first time. I'm like, he was not in the car with me. 티파니는 계속 키스가 그날 밤 자신의 차량에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사실 경찰은 GPS 기록보다 더욱 확실한 기록을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오후 10시 51분에 티파니의 집 내부에 있는 와이파이에 26초 동안 자동으로 연결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건 와이파이 단말기에 꽤 가까이 접근해야 가능한 것이었죠. 하지만 티파니는 끝까지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잡아떼고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신문이 진행된 지 일주일 후에 키스가 알몸의 시신으로 발견되었고, 대저택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던 티파니와 케이브는 시신이 발견된 지 열흘이 지났을 때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이 범죄에 연루된 사람이 더 있다고 예상하였습니다. 티파니와 케이브의 개인 트레이너이자 때로는 보디가드로 일하고 있던 올리비에 아델라라는 남자까지 체포하였죠.
2016년 5월 21일 주요 용의자들이 체포된 당일 보디가드인 아델라는 케이브와 티파니가 키스를 죽이는 것에 대해 7천만 원을 제안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제안을 듣자마자 거부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주 후 티파니가 지바겐 조수석에 키스의 시신을 싣고 자기 아파트에 나타났을 때 어쩔 수 없이 이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있던 케이브는 이제 자신의 몫을 해야 할 때가 왔다고 말했고 그건 키스의 시신을 처리해야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게 된 아델라는 만약 협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두려워서 키스를 들판으로 들고 가서 두고 왔다고 말했습니다. 이 충격적인 진술을 한 40세의 올리비에 아델라는 원래 코트디부아르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에 건너가서 유학을 하였고 프랑스 군대에서 5년 넘게 복무했습니다. 이후 2011년에 미국으로 이민을 오면서 종합격투기 MMA 파이터로서 활동을 하다가 리무진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부자들을 상대로 리무진 사업을 하던 그는 이때 티파니와 케이브를 만나게 된 것이었죠. 그러다가 MMA 파이터로 활동했다는 얘기를 듣고는 2015년부터 꽤 큰 연봉으로 개인 보디가드 계약을 해서 매우 가깝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약 1년 정도 보디가드로 일하던 중 티파니는 아델라가 매우 마음에 든 듯 아내인 우타 브란덴스타인과 함께 지내라며 집을 구해줬습니다. 그곳은 어머니인 리지옹 소유의 고급 아파트였는데 티파니는 그 집뿐만 아니라 이사 비용으로 쓰라며 현금 1,800만원과 가족 부동산 회사에서 높은 연봉의 일자리까지 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케이브에게 킥복싱을 가르쳐주는 대가로 추가 급여를 주겠다고도 하였죠. 솔직히 수백억 자산이 있는 티파니의 입장에선 모두 푼돈이었지만 아델라와 그의 아내인 우타 입장에선 꿈인지 생시인지 믿기 힘들 정도의 호의였습니다. 그래서 아델라는 그들을 위한 리무진 운전기사, 개인 보디가드, 킥복싱 선생 등 자신이 맡은 모든 임무는 확실히 해내려고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아델라는 얼마 뒤 이 모든 호의의 진짜 목적을 알게 되었을 때 악마의 꼬임에 넘어갔다고 생각하였습니다. (2016년 2월) 키스가 시신으로 발견되기 약 3개월 전 그들의 사업적 관계는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아델라의 말에 따르면 케이브가 힐스버러에 있는 집으로 초대를 하였고 그곳에 도착하자 도청 장치를 착용했는지 확인하는 몸 수색을 당한 후 휴대폰을 카운터에 놔두라고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비밀스러운 방에 들어갔을 때 티파니와 케이브로부터 키스를 제거해달라는 직접적인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때 아델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를 겁먹게 만드는 것 정도는 할 수 있지만 죽이는 건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케이브는 이걸 포기하지 않았고 선불폰을 하나 주면서 앞으로 계속 이걸로 연락을 하자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키스가 실종된 날 밤 아델라는 은색 크라이슬러를 몰고 티파니를 따라서 팬케이크 하우스까지 따라갔었습니다. 그때 케이브는 이렇게 문자를 보내었습니다. 티파니와 키스가 밤 10시경에 지바겐을 타고 함께 떠났고요. 참고로 이건 티파니가 경찰에게 한 진술과 상반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밤 10시에 지바겐을 타고 떠났고 키스는 자기 집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었으니까요. 하여간 케이브에게 그 문자를 받은 아델라는 자신의 차를 타고 지바겐을 따라갔습니다. 그렇지만 이때 아델라는 뭔가 쎄한 느낌이 들어서 따라가던 길을 돌려서 자신의 아파트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티파니가 케이브와 함께 키스의 시신을 싣고 와서 여지껏 보여준 호의에 보답해야 될 때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시신을 처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델라의 이러한 진술은 경찰을 경악하게 만들었고 곧 티파니와 케이브의 대저택 수색에 들어갔습니다. 경찰은 대저택의 차고바닥에서 키스의 피 소량을 발견하였고 그 근처에 있던 골프백에서 화약 잔여물도 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티파니의 지박엔 조수석 쪽 탑승 발판에서도 키스의 핏자국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델라가 살고 있던 아파트 주차장에서도 파란색 장갑 조각들과 함께 키스의 혈흔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아델라의 차량 트렁크에서도 키스의 혈흔이 발견되었죠. 아델라의 진술과 딱 맞아떨어지는 위치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증거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아델라의 차량에 설치되어 있던 GPS 기록에 따르면 키스가 티파니를 만난 그날 새벽 3시 30분에 골든 게이트 남쪽으로 향한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아델라는 그곳에서 차량 창문 밖으로 키스의 휴대폰을 던져버렸고 계속 이리저리 운전해가면서 시신을 버릴 외딴 지역을 찾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가이저빌 101번 고속도로 쪽에 버렸죠. 휴대폰이 발견된 위치, 시신이 발견된 위치 모두 아델라가 진술한 그대로였습니다. 게다가 그의 말에 따르면 키스가 입고 있었던 옷은 체육관 가방에 넣어져 아파트 단지 쓰레기통에 버렸는데 이미 업체에서 수거해간 상태라 발견되지 않았고 당시 케이브가 사용했던 9mm 권총의 행방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사건의 모든 전말을 세상에 공개하고 구치소에 수감된 아델라는 세간의 주목을 한몸에 받았고 한 방송사에선 그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기 위해 찾아갔습니다. Kabe was Keith Green's friend, right? Yes, he met Tiffany through Keith Green, and he went beyond Keith Green, ended up brainwashing Tiffany, take Tiffany from Keith Green, making Tiffany kick Keith Green out of the mansion, moving in, make Keith Green's daughter call him daddy, and him and Tiffany only together for 6 months. 아델라는 경찰에게 진술한 내용 그대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을 들어보면 거짓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진 않습니다. Want you to get rid of Keith Green. I said, what do you mean rid of Keith Green? Kari is the one who was talking. He wants you to pretty much kill Keith Green. 아델라는 자신의 아파트로 돌아간 뒤 티파니가 키스의 시신을 조수석에 태운 채로 찾아왔을 때 매우 놀랐다고 말합니다. So they pull up the car. The cabby was on the back seat. Tiffany was on the front seat, and Keith Green was on the front seat. But Keith Green was dead. (2017년 4월 6일) 주요 용의자가 수감된 지 약 1년이 지났을 때 판사는 그녀에게 적용된 혐의와 그녀의 재산을 고려해서 보석금을 485억으로 책정하였습니다. 그러자 티파니는 먼저 자신의 수중에 있던 55억을 납부하였고 나머지 금액은 가족의 부동산을 담보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캘리포니아에서 부동산을 보석 담보로 잡으려면 해당 보석금의 2배에 달하는 가치가 되어야 하므로 실제로는 860억 상당의 부동산을 담보로 잡은 것이었습니다. 이건 미국 역사상 강력 사건으로 지불된 보석금 중 가장 높은 금액이었습니다. 실로 어마어마했고 만약 하루라도 제대로 재판을 출석하지 않는다면 곧바로 날아가 버릴 돈이었죠. 이렇게 티파니가 풀려났지만 같은 사건으로 구금된 케이브와 아델라는 보석금을 감당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없었기에 그대로 남겨졌습니다. Beginning of the case, the investigation by the sheriff's office has provided to us that she comes from a family that has many hundreds of millions of dollars available to them. The property was actually put up by 15 to 20 extended family, friends, business associates, people that believe in Tiffany and think she, one, come to court, and two, is not guilty. Excuse me? Tiffany, do you have anything to do with Tiffany's murder? (2017년 6월) 아델라는 티파니와 케이브에 대해 모두 자백하는 진술의 대가로 형량거래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맡은 검사들은 어떤 피고를 1급 살인 혐의로 재판에 세울지 저울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I know he has made multiple comments about he would like to make a deal with us and plead to some lesser charge than a 187 in exchange for truthful testimony against defendants Lee and Bayet. We have not reached any decision or conclusion as to whether or not we are going to work with him. As it stands, all 3 defendants are still facing murder charges, and we are set for trial against all 3 of them at this time, January 16th. 재판 날짜가 가까워지면서 아델라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새로운 정보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티파니의 변호사인 제프 칸은 증거를 제시하였습니다. 그건 키스 그린 총격에 대해 질문을 받았을 때 거짓말로 나온 거짓말 탐지기 검사 결과였죠. Did you shoot Keith Green? He answered no. His reactions were consistent with someone being deceptive
regarding that issue. If you were to see the evidence that we've been able to see of what exactly they have against Mr. Adela, average person would say it's much more likely Mr. Adela did this killing than Tiffany Lee. There seems to be more evidence consistent with it being a failed kidnap than it being a murder, and that something went wrong. 티파니의 변호인단은 증거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델라를 포함한 두세 명의 공범이 저지른 키스 납치 과정에서 잘못 흘러갔고 결국 살해되었을 가능성을 가리킨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주장은 아델라의 아파트에서 발견된 4,150만 원이 넘는 현금이 들어있는 상자와 생전 키스가 차고 있던 비싼 시계가 뒷받침한다고 하였죠. Mr. Adela and potentially Confederates were seeking a gun. They ultimately may have gotten one, and they may have been involved in a kidnap attempt of Mr. Green. 이렇게 티파니의 변호인단이 제기한 의혹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2018년 2월에 올리비에 아델라와 형량거래를 했습니다. 그에게 적용된 혐의는 티파니와 케이브에 대한 증언을 해주는 대가로 취하될 예정이었죠. 그 결과 8개월이 지난 2018년 10월이 되었을 때 아델라는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2018년 9월에 재판 날짜가 잡혀 있었지만 티파니의 변호인단은 유방암 치료 때문에 재판을 연기해야 한다며 진료 서류를 제출하였습니다. 이건 사실로 확인되어 재판부에선 2019년 9월 12일 약 1년 뒤로 연기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티파니의 유방암 수술 및 치료는 성공적으로 끝났고 마침내 2019년 9월 12일 재판날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전 남친인 키스를 죽인 것으로 보이는 티파니를 비난하며 그녀가 어떤 정의를 구현받게 될지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재판날 아침 또 충격적인 사건이 터지게 되며 그 재판은 또 다시 연기가 되었습니다. 약 1년 전에 형량거래로 석방되었던 핵심 증인인 아델라가 외교 안보국에 체포된 것이었습니다. 여권 신청서에 허위 진술을 한 혐의 때문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황당해했고 곧 외교 안보국에선 충격적인 진실을 발표했습니다. 올리비에 아델라는 올리비에 아델라가 아니라 무스타파 트라오레입니다. (2019년 9월 12일) 외교 안보국 요원들은 아델라가 코트 디부아르에서 프랑스로 이주하였고 그곳에서 아델라라는 이름으로 위조 프랑스 여권을 사용하여 2002년에 미국으로 건너왔다는 것을 찾아냈습니다. 미국에 도착한 그는 같은 이름으로 미국 여권을 성공적으로 신청했고 자신이 프랑스 시민으로 태어났다고 진술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오자마자 결혼했었는데 첫 번째 아내는 그가 자신의 과거에 대해 거짓말을 한 사실들을 발견했었고 게다가 폭력적이라고까지 주장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과 아델라는 법적으로 이혼한 적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I am his wife. I've been married to him since 2005. I've been literally like in hiding from him for, since we've split up because he threatened to kill my family and myself. He does not have a degree in anything. Nothing. None of that is true. But I've never seen any paper. I've never seen any certificates. Who's the real Olivier Adela? Mustafa Traore. He's a con artist. And he's a mean person. I just hope justice is served for Mr. Green and his daughters and their whole family. They have the wrong people on trial. Who they should be pursuing is Mr. Olivier Adela. And that's been clear from day one. But how they're pursuing him will be up to the DA's office. But that it was perhaps a kidnap gone awry. Obviously, this man was in a trunk that had the emergency latch release removed, among other things. Which is exactly what the police first thought and held with that view until Mr. Adela started giving him a fairy tale that now has come to its inglorious end by Mr. Adela being arrested as a liar. 아델라라고 불리고 있던 무스타파는 이번 일로 핵심 증인으로서의 가장 중요한 신뢰성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검찰에선 그를 놓고 형량거래를 취소시켜야 할지 고민하였지만 사실 살인사건과는 관련이 없는 혐의였기 때문에 그건 그대로 유지시키고 증인에서만 제외시키기로 하였습니다.
일단 그의 진술을 놓고 발견된 여러 증거들이 정황상 딱딱 맞아들었기 때문이었죠. 물적 증거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무스타파와 관련된 폭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가 석방된 뒤 피고 측 증인인 첫 번째 아내, 그러니까 아델라가 무스타파라고 폭로한 사람과 SNS로 연락을 취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검찰 측 핵심 증인인 무스타파가 피고 측 증인인 첫 번째 아내와 재판 전에 몰래 연락을 취하는 건 사전 모의를 했다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증인으로서 신뢰성을 잃을 수 있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피고 측에선 그의 첫 번째 아내를 증인에서 제외시키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렇게 원래 계획되어 있던 재판 당일에 충격적인 폭로들이 터지면서 이 사건의 행방이 알 수 없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듯 보였지만 담당 판사는 11일 뒤인 9월 23일에 다시 재판 계획을 잡았습니다. It has taken twists and turns, and I dare say I think there are going to be more twists and turns in this road. We have lost our trust in the validity of his testimony. It turns the case into an entirely different animal. You know, you work for 3 years and a case has a particular posture with a lead witness for the prosecution, and now all of a sudden he's gone. That changes everything. (2019년 9월 23일) 마침내 시작된 재판에는 티파니와 케이브가 피고로 출석하였습니다. 그리고 담당 판사인 로버트 포일스는 이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Case is based in part on Mr. Adela. I know Mr. Carr believes that it's based entirely on Mr. Adela. I don't concur with that view of the evidence, and again, we'll have 12 people decide it for us. 개회 발언을 시작한 검찰 측에선 힐스버러 대저택의 차고에서 살인이 일어났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차고 바닥에서 혈흔이 발견되었고 그 옆에 놓여져 있던 골프백에서 화약 잔여물이 검출되었다는 증거를 제시하면서요. 그러자 피고 측에선 검출된 화약 잔여물의 양은 터무니없이 적은 양이라 사격 연습을 자주 하던 이 커플의 소지품에선 얼마든지 발견될 수 있는 것이라고 반박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 측 증인으로 나온 총기 전문가들도 이 주장을 뒷받침하였죠. 그래서 이번에 검찰 측에선 티파니의 차량인 지바겐에서 발견된 키스의 혈흔을 증거로 제시하며 키스가 실종된 날 밤에 그의 시신을 조수석에 태워서 아델라의 아파트에 나타났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자 피고 측에선 이렇게 반박하였습니다. 경찰은 2차례나 정밀 수색하였으나 키스를 조수석에 태웠다는 증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어떤 DNA 혈흔 증거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유일하게 찾아낸 건 조수석 탑승 발판에 떨어져 있던 피 한 방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을 살짝 베었을 때도 피 한 방울은 흘릴 수 있습니다. 게다가 그 차량은 키스가 과거에 자주 사용했던 차량이었기 때문에 그곳에 그의 피 한 방울이 남아있는 건 이상하게 보기가 힘듭니다. 따라서 이건 살인이라는 강력 범죄를 설명할 수 있는 결정적 증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연속적으로 반박에 성공하여 기세등등해진 피고 측을 향해 검찰은 CCTV와 휴대폰 GPS, 와이파이 연결 증거를 제시하였습니다. 이건 키스와 티파니가 그녀의 집까지 함께 갔었고 아델라가 그 뒤를 바짝 쫓아갔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증거라면서 말이죠. 그러자 피고 측에선 또 다시 이렇게 반박하였습니다. 키스는 그때 이미 아델라의 차량 트렁크에 살아있는 상태로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그녀의 집 바로 앞까지 갔었을 때 와이파이가 잠깐 연결되었을 수도 있는 일이죠. 그리고 피고 측에선 검찰이 제시한 여러 주장들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였습니다. 먼저 케이브가 사용했다고 주장한 9mm 권총은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고 탄피조차도 찾아내지 못했다고 말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살인을 의논하기 위해 사용된 선불폰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실도 제시하였습니다. 이렇게 검찰 측에선 핵심 증인인 아델라를 잃고 방황만 하다가 약 한 달에 가까운 긴 재판을 끝냈습니다. 그리고 10월 28일 배심원단은 평의에 들어갔습니다. (2019년 10월 28일) 배심원단은 좀처럼 판결을 이끌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약 6일이 지났을 때 배심원 대표는 판사에게 만장일치의 합의를 보기 힘들다고 전달하였죠.
하지만 로버트 판사는 시간을 조금 더 줄 테니 더 얘기해보라고 설득하였고, 그로부터 6일이 더 지난 11월 15일에 판결을 갖고 법정으로 돌아왔습니다. 12일이라는 평이 기간은 어디에서도 보기 힘든 아주 긴 시간이었습니다. 배심원 대표님, 티파니 리와 케이브 바야트에 대한 판결에 도달하셨나요? 네, 판사님. 판결입니다. 티파니 리에게 적용된 1급 살인과 살인 공모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케이브 바야트에게 적용된 1급 살인과 살인 공모 혐의에 대해선 합의를 도출할 수 없었습니다. 이 판결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선사하였습니다. 이미 세상에선 이 둘을 살인자로 생각하고 있었으니까요. 그 결과 판사는 티파니에게 무죄, 케이브에겐 재판 무효를 선고하였습니다. 그리고 티파니는 이렇게 공식적으로 무죄가 선고되어 석방되자마자 중국으로 향하는 비행기를 타고 떠나버렸습니다. She orchestrated all of this. I knew her for 6 years. She was evil. She was evil to me. She was evil to my son. She was just evil. 한편 재판 무효가 된 케이브는 검찰의 재심 요청으로 다시 재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약 5주가 지났을 때 검찰에선 재심을 포기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재판의 핵심인 아델라가 빠진 건 안고 없는 찐빵이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더 해봤자 의미가 없다고 본 것이었죠. 그래서 케이브도 역시 석방되었습니다. Can you tell us what you're feeling right now? Really feeling happy. The question was today for Mr. Bayat, will we retry him? Did I feel there was something could occur differently in another trial? And I have concluded the answer to that was no. Mr. Bayat was never guilty of the crime, so it's the right decision. I felt the evidence was sufficient to prove that the two of them were responsible for Green's death. A jury told us otherwise, and that's how our system works. As of today, there will be nobody held accountable for Keith Green's murder. The evidence ultimately was not enough. We worked so hard, and I now have to rely on exactly what Colleen relies on, which is karma and the fact that these people have to live with what they did. I'm 43 years old. And there's still a market for MMA fighters who are 43? Yeah, because it's commercial. You got to be able to commercialize. You got to be able to sell the fight. I'm still in great shape, 15 to 2,500 push-up a day. You allowed people, Keith Green's friends and family, to search for him for days upon days, and you knew where he was and what happened, right? Yeah, I think we have to go now then. Why not go to the police beforehand, before Keith Green died? I can't talk about it again. No, I will stop you right there. You know I can't talk about that. Well, I don't know. Yeah, well, now you know.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얽히고 좌충우돌로 끝나는 것처럼 보이는 사건은 키스 그린의 어머니인 콜린이 티파니에게 소송을 제기하면서 또 다시 이슈가 되었습니다. 티파니가 중국으로 달아나 버리면서 미국에 남겨지게 된 두 딸들은 콜린에게 맡겨졌는데 그녀는 키스 그린의 죽음에 티파니가 상당 부분 책임이 있다고 민사소송을 건 것이었죠. 그러자 티파니 측에선 더 이상 키스 그린이나 아이들을 자신과 엮지 않는다는 약속을 지킨다면 큰 금액을 합의금으로 지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콜린은 곧바로 오케이 하였고 그 결과 티파니 측에선 콜린에게 1억 4천만 원, 두 딸들에게 각각 69억씩 지급하였습니다. Money that was given to the kids was going to go to the kids anyway. This didn't cost the Lee family anything because those kids are in line. They're the only heirs of Tiffany. She wanted to live her life. She wanted to move on with her private life. She wanted to raise her girls and just start living life again. 그럼 오늘 함께 본 키스 그린 살인 사건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오늘도 이곳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쇼킹TV 톰슨이었고 언제나 그런 것처럼 모두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내셨으면 좋겠군요.